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 1월 중순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1월에 영상을 좀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감기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이게 쉽게 안 낫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꼭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세금 혜택 규정이 바뀐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딱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뀐 핵심 뭘까요? 자, 2026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존처럼 농특세 1.4% 수준으로 세금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라고 하죠. 신협에서는. 그래서 세금 혜택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문제는 이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난 높아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 분들은 출자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도 예전처럼 가볍게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세율이 5.9% 수준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7년 1월 1일부터는 9.5% 세율로 더 늘어납니다.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는 그냥 1년짜리로 묶어두면 되지가 아니라 이 기간 설계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전략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기 전에 자, 금리 환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죠? 2.5%입니다. 지금 계속 동결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말인 즉슨 한국은행도 이제부터 금리를 더 내릴까가 아니라 금리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신중 모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의 흐름을 보면 한동안 최저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에 은행들이 그 반기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아니라 뭐 6개월, 8개월, 9개월, 11개월 뭐 이런 식으로 고금리 상품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꼭 1년만 고집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좀 짧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세율이 부담되시는 분들 특히 6개월, 8개월 이런 단기 상품 운영하는 전략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작년, 그러니까 25년 12월 31일 안에 가입하신 분들은 만기까지 세금 후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됐죠. 1.4% 농특세만 떼었습니다. 소득 그 구간과 상관없이.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6개월로 지금 시점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세율이 또 바뀐다 그랬죠. 9.5%로 바뀝니다. 그러면 재가입 시점에 27년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재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27년이 넘어가더라도 만기까지는 5.9% 세율로 가는데 27년이 넘어가면서 재해지를 하게 되면 9.5% 세율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우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소득 구간이 높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7천만 원이 넘어간다? 뭐 그러면 6개월이나 8개월 단위로 짧게 가져가면서 고금리로 가져가면서 26년 안에 다시 재가입을 하면 5.9% 구간을 유지를 그 다음 해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내년에 또 9.5%의 세율로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점이 바뀝니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기까지 그 세율을 유지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6년도에 재가입하는 시점은 27년도가 넘어가더라도 그 세율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세금 혜택 규정이 올해부터 확실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27년 1월에 또 한 번 예상이 되잖아요. 9.5% 세율로 바뀌는 게. 그래서 금리만 보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세율, 그리고 만기 시점까지 같이 설계하는 전략이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는 소득이 그렇게까지 안 돼. 나는 그렇게 높지 않아 라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유념하지 마시고 1년짜리든 2년짜리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경영공시 하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굉장히 높다고 경영공시 안 보고 등급 안 보고 그냥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1억까지 되니까 상관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만약에 파산이 되면 예금자 보호는 되지만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 같은 경우는 긴급자금으로 2천만 원 바로 받을 수 있죠. 일주일 이내. 근데 나머지 금액은 받는 게 시일이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특판 금리, 그 높았던 금리로 그대로 이자를 받아가는 거 아닐까?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파산이 되더라도 아닙니다. 약관에 보면 시중은행 보통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판 금리가 아니에요. 망했다, 파산이 됐다, 그러면은 특판 금리로 가입 시점의 금리로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시중은행 보통금리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원금은 다 수령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파산을 하게 되면 시일이 늦어지고 수령하는 시일이, 그리고 금리도 정상금리로 못 받는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겠죠.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내 돈이 이렇게 묶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공시를 꼭 잘 보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은행 파산이 된 곳이 있나요? 없죠. 그만큼 은행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간혹 제가 보다 보면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자본 잠식이 되는 곳들도 눈에 보여요. 굉장히 수익률도 마이너스인 곳들, 심한 곳들이 보입니다. 이런 곳들은 정말 걸러야 되는데 이걸 걸르지 못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만 보고 가입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경영공시 살펴보고요. 경영평가 2등급 이상인 곳들, 그런 곳들을 제가 추려냈고요. 요즘에 1등급 찾아보기 힘듭니다. 2등급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금융 그 환경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것을 골라내는 작업도 상당히 많이 걸린다. 그런 노력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되게 안 좋잖아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지금 낫진 않아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좀 왜 저래? 라고 생각하셔도 감안하고 내용에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는 지인이 그 헤어 관련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제조도 하고 그리고 유통도 하는 분이신데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 영상의 끝부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협하고 새마을금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곳은 정읍 새마을금고이고요. 그리고 서울에 위치한 안암동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협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산 원강 신협, 자, 서울에 위치한 등촌 신협, 그리고 인천에 위치한 용현 신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살펴보기 전에 경영 공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안암동 새마을금고 정읍새마을금고는 우대금리 포함해서 지금 현재 3.22%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자, 그리고 용현신협은 1년에 3.22%, 부산 원광신협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3.2%, 등촌신협 같은 경우는 8개월에 3.3%입니다. 경영공시를 살펴보면 경영평가 다 2등급 이상 받은 곳이고요. BIS 비율, 순자본 비율은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죠. 위험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자본금이 충분한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다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순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뭡니까? 연체 비율입니다. 연체 비율이 높냐? 높지 않죠. 대부분이 다 1%, 4%, 3%, 5.99% 등촌 신협이 살짝 높긴 한데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유동성 비율도 다 100%가 넘어가죠. 총 자산 순이익률이 뭐죠? 한 해 동안 수익을 내고 있느냐?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다 플러스이죠. 그리고 총 자산도 1,000억 원이 다 넘어가는 규모가 있는 곳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마을금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기본금리 2.92%, 우대금리 0.3% 합산해서 연 3.22%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회했을 때 기본금리 2.92%가 보여야 됩니다. 이거가 안 보이거나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 특판이 마감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산하면 3.22%고 우대금리 조건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더뱅킹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거고요. 더뱅킹 앱에서 모바일로 전국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2개월로 딱 고정이 돼 있고요. 연 3.22%. 지금 두 곳을 설명해 드리는데 두 곳 다 금리가 동일합니다. 가입 금액은 법인별로 1억 원 한도예요. 그러니까는 안암동 새마을금고, 정읍 새마을금고가 각각 1억 원씩 가입이 되고요. 예금자 보호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각각 1억 원씩 보호가 됩니다. 1억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개 계좌로 쪼개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천, 3천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언제 쓸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로 묶는 것보다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메인 통장, 입출금 통장을 어디 새마을금고에서 만들든 하나만 있으면 그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어느 법인이든 각각 예금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기 자동 해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만기되면 자동으로 그 입출금 통장으로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새마을금고는 그게 진짜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대 조건 살펴볼까요? 세 가지입니다. 각각 0.1%씩이고요. 첫 번째, 예금 가입할 때 만기 자동이체를 등록한 경우 0.1%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만기 자동이체를 가입할 때 클릭을 하는 건데 만기 자동이체 할게요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뱅킹 푸시 알림 서비스예요. 입출금 알림 서비스인데 메인 하면 맨 위에 종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면 되고요. 기존에 나는 돼 있는데 그럼 자동으로 그냥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세 번째, 예금 가입하고 나서 더뱅킹 앱에서 이체 6회 이상 하면 돼요.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에서 같은 새마을금고로 보내든 타은행으로 보내든 6번 이상 하면 되는데 예금 가입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이체 수수료 없고 금액 상관없기 때문에 10원씩 6번 보내도 돼요. 1원씩 6번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만기 자동이체 등록할게요의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가입 화면에서 만기가 되면 자동 해지 할게요 라고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대의 금리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가입을 했는데 기본금리 2.92%에다가 0.1%만 붙었다고 왔는데요.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 이미 달성했는데 이미 달성했어도 만기의 0.2%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0.1% 우대금리 적용됐다 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더뱅킹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
아래쪽에 보면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예적금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맨 위에 모바일 우대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MG 더뱅킹 정기예금을 클릭해 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역 검색을 눌러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북이다. 그럼 정읍새마을금고를 클릭하고요. 정읍시 2.92%가 보이죠? 요게 기본금리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협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입니다. 첫 번째로 용현신협입니다. 자, 2026년 1월 19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목돈을 만기까지 묶어두는 상품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입 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온뱅크 앱으로 가입도 가능하고 온뱅크 앱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12개월이에요. 1년 동안 묶어두는 거고요. 연 3.22%로 조건이 없습니다. 이자 지급은 만기의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만기 지급식만 가능해요. 월 지급식으로 하면 금리가 다릅니다.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만기 지급식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 금액은 최저 30만 원부터 한도 제한이 없지만 법인별로 신협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한날 바로 입출금 통장 개설하고 예금 가입이 가능한데요. 신협은 해당 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예금 상품에 가입이 돼요. 용현 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예금 상품이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타 신협의 입출금 통장이 있어도 용현 신협 걸 개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협은 세금 혜택이 있죠. 세금 우대 혜택을 저율과세라고 하고요. 신협의 출자금 통장이 어디에서 만들든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저율과세 체크했을 때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급여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1.4% 농특세만 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과를 해요. 소득이 초과한다 그러면 26년 12월 말까지 5.9%, 27년 1월 1일부터 9.5%의 세율을 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추천해 드릴 상품은 부산 원광신협이에요. 26년 1월 19일 현재 진행 중이고요. 동일한데 6개월, 기간이 달라요. 6개월에 연 3.2%이고 만기 지급식만 가능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것도 한날 바로 입출금 통장 개설하고 예금 가입 가능한데 부산 원광신협의 입출금 통장 개설해야 해당 예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추천해 드릴 것은 다 동일해요. 8개월입니다. 8개월에 연 3.3%로 등촌신협이에요. 등촌신협도 한날 바로 입출금 통장 개설하고 예금 가입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판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입출금 통장 개설하고 하루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요. 입출금 통장 개설하고 바로 가입되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세 곳 모두 추천해 드린 곳이 입출금 통장 개설하고 바로 예금 가입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자, 추가로 또 추천해 드리면 적금 하나만 추천해 드릴게요. 반월신협인데요. 12개월에 연 3.6%로 비교적 신협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요거보다 높은 곳이 있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지금 저는 못 찾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납이연을 난 할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 네이버 검색에서 앨리스의 선납이연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납이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신협은 저율과세 세금 우대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해당 거주 지역에 거주를 해야 그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 통장 개설하고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신협은 저율과세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곳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바뀐 데가 수협인데 수협은 굉장히 좀 불편해져가지고 그 수협까지 가서 제출을 해야지, 서류를 제출해야지 세금 우대 혜택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가입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협 같은 경우도 새마을금고처럼 그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그리고 농협의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도 새마을금고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율과세가 뭔가요? 세금 우대 같은 말입니다. 세금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그 농특세 1.4%만 제할 것이냐, 5.9%를 제할 것이냐, 요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협에 나는 출자금 통장을 개설을 했는데 그러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다. 그럼 뭐예요? 농특세 1.4% 동일하고 나 7천만 원 초과했는데 그러면 26년 12월 말까지 5.9%의 세율만 제하겠다라는 거고요. 27년 1월 1일부터는 7천만 원 초과하신 분들 9.5%로 또 세율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략을 좀 잘 짜시면 좋겠죠. 그 해당 연도까지 가입을 하면 그 다음 연도 만기가 되더라도 그 세율 그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나는 소득이 높고 그리고 지금 단기성으로 금리가 높은 게 있들이 많아. 그러면은 오히려 6개월, 8개월, 11개월 이런 식으로 11개월이 아니구나. 6개월, 8개월, 9개월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게끔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재해지를 빨리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5.9%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과세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년으로 하시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모바일로 가입할 때는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난 직접 가서 가입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직접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을 해야 되겠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해서 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처럼 모바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시스템상으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두 가지 중에 발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 되는데 가입 시점에 이걸 넘어가는 것보다 로그인 자체를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세요. 신협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가입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정부24 그 시스템으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분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냥 과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과세는 만 65세 이상 세금이 아예 없었죠. 그런데 단순히 만 65세 이상이다라고 해서 이제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로 가입 요건이 좁혀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유의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입해야 될까요? 가입할 신협에 입출금 통장 개설하고 가입할 신협에 입출금 통장에 가입할 금액을 입금하시고요. 정기 예탁금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입금하시기 전에 이유를 입출금 통장 만들면 그 금리를 볼 수 있거든요. 금리를 클릭해서 상세하게 그 개월수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금리가 낮게 보이더라도 개월수가 12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6개월, 8개월은 실질적으로 가입하기 버튼 들어가서 누르면 6개월로 설정했을 때 금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입출금 통장에 가입할 금액 입금하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협 대표적으로 용현신협 한 군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온뱅크 메인 하면 맨 아래로 내려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입출금 통장을 클릭해 주시고 자립 예탁금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약관 동의, 상품 설명서 동의를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누르라고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가족들 거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셔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통장 비밀번호 4자리는 만드실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신협 찾기예요. 신협 찾기를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난 용현신협에 가입할 거야. 그러면은 용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두 번째 용현신협 본점이나 지점 나오는데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진행을 하면 입출금 통장 개설이 완료가 되고요. 메인 하면 맨 상단위에 보시면 방금 개설한 용현신협의 입출금 통장이 보일 겁니다. 이 계좌로 예금할 돈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메인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상품몰이 있어요. 상품몰을 클릭해서 중간에 용현신협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신협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설정을 중간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해당 상품이 보일 거예요. 용연 신협을 설정해서 유니온 정기예탁금 3.22%가 보인다. 그러면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금리가 낮네? 그러면은 그냥 용연 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해지를 하면 개설 제한이 20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해지하셔도 돼요. 이체하시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0일 기다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당 상품이 종료됐네? 그럼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협의 출자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과세업에 과세로 만들 거고요.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율과세도 뜨는데 내가 저율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발급을 하고 나서 조회를 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협과 새마을금고 두 곳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농협도 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준비하느라고 제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다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협도 특판 상품 보시고 단기적으로 나온 거 고금리 또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가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협은 굉장히 가입이 쉽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농협 NH콕 앱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품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제품을 소개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금융 영상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 친한 지인이고, 새마을금고 선배예요. 새마을금고를 오랫동안 다녔던 선배이고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냐면 미용 유통을 하고 있고요.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에다가 이제 재료를 납품을 하고요. 염색약이라던가 에센스라던가 다양하죠. 그렇게 납품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그 개발을 해서 제조까지 한 다음에 이거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센스를. 그래서 저한테 써보라고 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썼는데도 향이 너무 확 살아나면서 향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 말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 정말 치명적인 향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바르고 어디 가는데 우리 딸이 엄마 향수 뭐야? 나도 그 향수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향수 아니라 에센스야 라고 했더니 정말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바른다고. 그 다음날부터 저희 딸이 계속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요, 향이. 그리고 이 컬이 계속 살아나요. 하루 종일 내내. 그래서 내가 이게 머릿결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요거를 바르잖아요, 에센스를. 그러면은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 보이게끔 만드는 에센스인 것 같아요. 가격대도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에센스 치고는 정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바르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릴 이 트리트먼트가요. 하에루리즈라는 제품이에요. 25,000원 시중가고요. 노워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노워시라서 헹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머리 감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이를 해주면 됩니다. 바로 드라이를 해서 머리를 끝까지 말려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헹굼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노워시거든요. 그래서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향기에 더해서 이제 머리를 다 말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에어랩으로 머릿결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링을 해줍니다. 이 스타일링을 다 해준 다음에 자, 그리고 드라이를 다 해준 다음에 하이루 컬링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요거에 지금 제 모발 상태를 보시면 굉장히 건조하다는 거 보이시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요때 이제 컬링 에센스를 짜서 요 정도 짜서 쭉 발라주면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찰랑거림이 계속 지속이 되고요. 이 머리 스타일링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고 향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향기 너무 좋아요. 진짜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고정 댓글 링크를 따라서 구매를 하실 때 배송지에 배송 메모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직접 입력으로 금고 엄마라고 쳐주시고 구매를 하시면
샘플을 추가로 더 증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뭐 혜택 없어요 라고 하니까 샘플 하나 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에센스가 다 떨어져서 뭘 살지라고 하셨던 분들, 고민하셨던 분들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